내일부터 열심히 먹을게요. 나도 먹을 것 같아. 내일부터. 주문하세요. 네, 다 챙겨 드시죠. 오늘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영양제. 영양제 드십니까? 안 먹어요.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유쌤이랑 홍쌤은 영양제를 챙겨 드세요? 홍쌤이야, 나 한쌤이야. 홍쌤 누구야? 홍쌤은 저희 또 편집해 주시는 또 홍쌤도 계시고, 영양제를 가장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때가 수술 후에 요양병원 가셔서랑 그다음에 수술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거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겠죠? 저는 수시로 질문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어떤 영양제도 모든 암을 통틀어서 발생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영양제는 없고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재발 위험을 감소시키는 영양제도 없어요. 진짜? 다 한 가지 빼고. 그게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확실한가요? 네, 유방암과에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암종과도 이제 관련이 있고, 동물 실험에서도 증명이 됐고, 임상 시험에서도 증명이 됐고, 거의 모든 연구에서의 결론이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걸로. 그래서 발생도 줄이고 재발도 줄이고, 부족하면 안 좋고 충분하면 좋다. 충분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유불급. 네. 유방암으로 놓고 봤을 때 몇 가지 동물 실험 결과에서 우리 유선 조직에 그 비타민 D의 리셉터들이 있고, 그게 이제 고용량이 되었을 때 그 정상적인 그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유선 조직에 대한 비타민 D 수용체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대충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왜 그런지는 몰라요. 어쨌거나 비타민 D가 충분하면은 유선 조직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좀 정상적으로 잘 한다. 맞습니다. 이런 거군요. 진짜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타민 D는 사실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렇죠. 햇빛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햇빛을 많이 쬐고 선탠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많이 알려진 바인데, 이제 우리가 선텐을 해서 충분한 그 치료 용량의 비타민 D를 합성을 하려면 거의 하루 종일 계속 나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옷을 이렇게 많이 다 껴입고 있잖아요. 다 벗어야 돼요. 다 벗는다는 게 이제 상체만 빼고 다리랑 팔을 다 노출해야 되고요. 비키니 입어야 되는 거네. 충분한 용량을 하려면 3월부터 11월까지 낮에 햇볕이 쨍쨍하는 4시간, 5시간 동안 거의 다리와 팔을 다 내놓고 선크림을 하나도 안 바르고 있어야 됩니다. 선크림 바르면 안 돼요? 선크림 바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게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아서 합성을 하거든요. 근데 선크림을 발라봐요. 자외선을 차단하잖아. 그럼 피부암이 걸려겠네,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영양제 보충 없이 그 충분한 치료 용량이 생산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끔 있어요. 현재 라이프스타일로는 가끔 그쵸. 있는데, 그 가끔 있는 분들은 야외에서 농사 짓는 분들, 골프 선수 많이 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골프 많이 치는 분들도 실제로 뭐 이런 팔 이렇게 타이즈 하고 모자 쓰죠. 다 가리네. 선크림 바르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명쌤이나 한쌤 요즘 좀 계속 까매지고 있잖아요. 제일 이제 까만 이 시점에 측정하면 어떨까 궁금하네.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우리나라 일반 인구 평균 수치를 또 발표한 수치가 있는데, 쌤이 10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20보다 미치면 부족이고요. 적정 용량은 30이라고 하는데, 암 발병과 이런 거에 관련이 있는 수치는 최소한 40 정도까지 올리는 걸로 4, 50 정도는 40에서 50까지 올리는 걸로 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어디 나가도 다 가리고 뭐 뒤집어 쓰고 그래서 평균 얼마일 햇빛도 것 싫어하고 해수욕장 가도 다 뒤집어 쓰고 래시가드 입는데 얼마일 것 같냐? 10? 15? 네, 한 17 정도 됩니다. 너무 낮게 잡았구나. 저만큼 안 보는데도 11인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부족이 심하고, 여성 중에서 나이가 더 들수록 더 부족이 심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햇빛을 더 안 보는 거죠. 여자들이 더 안 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안 보고. 실제로 유방암 후에 환자분들이 비타민 D 수치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땐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충을 하긴 해야겠네요. 그래서 대부분 낮아요. 안 낮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약 먹고 있어요. 항암 효과도 실제로 증명이 돼 있고요. 사실은 비타민 D가 유방암 환자가 아니라 어디서 제일 많이 비타민 D를 처방하는지 아세요? 골다공증 치료할 때. 그렇죠. 칼슘이 이제 흡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칼슘이 흡수가 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대장에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에서 흡수가 돼요. 칼슘의 흡수율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비타민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식물성 비타민 D가 D2,
이제 동물성 비타민 D가 이제 D3인데 비타민 D3가 칼슘의 우리 몸의 흡수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적으면 칼슘을 많이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흡수가 안 되니. 쉽게 말해가지고 비타민 D는 그냥 뼈를 만드는 일꾼인 거예요. 칼슘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아, 원료가 아니라 일꾼이군요. 내일부터 먹어야겠다. 드셔야겠네요. 볼다공증이 역할이 제일 크고 항암 바이러스 역할이 커서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비타민 D를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햇빛을 좀 많이 본다고 생각했는데 햇빛을 보는 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적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적정 용량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처방 용량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3,000에서 한 4,000 정도 유닛 하루에 비타민 D 영양제를 보면 그 유닛이 다 이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4,000이 왜 많다고 느껴지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영양제를 드시는 분은 이제 안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영양제를 아예 안 먹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영양제들 성분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전부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거. 예를 들어서 오메가3를 먹어요. 오메가3에 오메가3에도 들어있어요?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루테인, 눈 건강 루테인 영양제 많잖아요. 요즘. 루테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조금씩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먹고 그것도 먹고 그것도 먹고 비타민 D도 먹는다. 그러면 용량이 이제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권유한 용량은 대개 한 1,000유닛에서 한 2,000유닛 정도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빨리 올려야 된다. 그런 분들은 3,000에서 한 4,000 정도까지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유쌤도 환자분들께 비타민 D를 처방을 하실 텐데 그죠, 수치를 확인하고. 네, 수치를 확인하고 사실 의사 처방을 받는 게 암 환자분들께는 가장 권유드리는 방법입니다. 저 환자 한 명이 5천 유닛을 매일 5만 유닛이었나? 이렇게 매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치가 98인가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용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고. 큰일 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비타민 D가 막 유행을 타던 막 그런 그 90년대 후반 이제 그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대요. 뭐 약간 이런 연구들도 옛날 연구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먹는 거죠, 그럼. 그런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혈관 건강이나 이런 것도 방해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적정 용량을 이제 지키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어서. 그럼 어떻게 그 수치를 알 수 있는지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피검사. 병원 가서 피검사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영양제 중에 먹어도 되는 좋은 영양제를 소개하는 시간인 거죠? 네. 또 있나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 그치요? 칼슘은요, 칼슘. 네. 한 가지 정도 더 소개하면 말씀하신 대로 칼슘입니다. 이제 골다공증 예방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어쨌든 호르몬 치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유방암과 골다공증은 사실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골다공증 예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우유 편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뭐 식사 편에서도 뭐 음식 편에서도 얘기를 많이 강조했는데요. 대개는 비타민 D만 부족한 게 아니라 칼슘도 사실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단 자체가 칼슘이 부족하죠. 그렇죠. 네. 비타민 D와 함께 보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칼슘은 조금 이견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에 있어서. 그렇죠. 사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과량 복용해도 크게 나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과량 복용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칼슘은 쉽게 과량 복용이 되고 과량 복용이 됐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의 보충은 조금 주의하시는 편이 좋고 되도록이면 음식으로 보충을 하지만 어쨌든 칼슘 보충제는 신경을 써서 고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칼슘은 과량 복용하면요 피검사에서 바로 드러나요. 대부분의 연구가 이제 비타민 D나 칼슘만을 하는 연구가 아니고 비타민 D랑 칼슘을 동시 복용했을 때 암과의 효과를 이제 본 연구들이 많은데 동시 복용했을 때 폐경 전이나 폐경 후 다 마찬가지로 암의 발생 위험도 줄이고 재발률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고 특히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재밌었던 거는 동물 실험 결과에서 그 칼슘이랑 비타민 D를 그 어느 정도 혈청 레벨 이상을 유지를 했을 때 뼈전이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골다공증 치료제들이 6개월마다 잘 맞으면은 뼈전이를 줄이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는 유방암 환자에서는 보충을 해야 하고 꼭 잊지 말아야 할 영양제가 아닌가.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양제도 과량 복용하면 안 좋고 과유불급. 그리고 과학적으로 영양제만이 암에게 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거는 보고된 바가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주의해야 할 영양제도 조금 찾아보긴 했는데요.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주의해야 됩니다. 진짜요? 네. 뭐 비타민 C, A 뭐 이런 것도? 맞아요. B 뭐 이런 것도? 비타민 A, B, C, 네.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뭐 흔히 섭취하는 뭐 홍삼이나 인삼, 네. 코엔자임, 오메가3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결과에서는 좋지 않. 우리가 유방암에 한해서 지금 한정해서 말하는 네, 암까지 한정해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비타민 종합 비타민제를 우리가 먹는 이유는 비타민이 우리 몸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먹는 거지만 유방암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호르몬 억제가 돼도 해야 되고 항암제도 복용을 하고 그런 특이한 상황 속에서 이런 우리가 항산화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나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 C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홍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것도 이제 항산화제의 일종인데요. 당연히 항산화제는 우리 몸과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항산화제를 복용했을 때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에서 항산화제를 다량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재발을 높인다라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항암 치료의 세포 독성을 줄여서 항암제 세포 독성을 줄이기 때문에 재발을 오히려 촉진한다라는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더 조성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세포 활성을 증가시키는 게 암세포의 활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영양제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근거가 지금은 부족합니다. 그런 건 있지 않아요? 먹지 말아야 하는 건 또 아닌 건. 그렇죠. 근데 이제 근거가 부족하니까 조심해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 다량 복용하지 말고.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이제 써전이니까 우리 셋 다 경험했을 거예요. 많이 건강식품 많이 드시는 분들 수술할 때 피 엄청 나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이제 홍삼 먹지 말라고 얘기랑 마늘, 진액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홍삼은 좀 그렇죠. 차이과 교과서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 건강식품 챕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수술 얼마 전에 끊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 홍삼은 저는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상하게 질질질질 피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혈관 바를 때 그런 분들은 대부분 건강식품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또 반면에 뇌경색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렇긴 하겠죠. 수술 전에는 주의하시는 편이 좋고요.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특히 영양제 복용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셔야 되고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수술, 뭐 항암, 방사선 그렇게 하기 전에는 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 깔끔하다. 오늘 너무 명확한데요? 쉬워요. 기억이 딱 나. 뭐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비타민 D는 잘 채워줘야 되고 과용량은 안 좋고 그다음에 수술 전, 항암 전, 뭐 방사선 치료 전 이럴 때는 가능하면 한 달 전에는 웬만한 건강보조식품들은 끊는 게 치료 잘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하겠다. 오늘 정리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내가 오늘 텐션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쌤 피곤해 보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비타민 D 내일부터 열심히 먹을게요. 나도 먹을 것 같아 내일부터. 주문하세요. 네, 다 챙겨 드시죠. 저희 영상이 좋으셨으면 알림?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